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주도하던 인공지능 시장이 그동안 GPU가 핵심이었지만은 지금은 메모리 없으면 인공지능 시장을 키울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메모리가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우리 한국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메모리에 집중돼 있다고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다른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메타 이런 데서 수조 원의 백지수표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 심지어 5천억에 달하는 기계도 내가 사줄 테니까 반도체를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갑중에 갑이었는데 지금 메모리 시장이 중심이 되면서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수조 원의 백지수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HBM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길을 쓰고 있어요. 심지어 5천억짜리 EUV 장비도 우리가 대신 내줄게, 사줄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SK 하이닉스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삼성 얘기도 할 거예요. 삼성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현금이 119조 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빅테크 기업이 119조를 들고 오겠어요. 삼성한테는 감이 와서 돈 자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는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AI 시대의 전력망이자 전력 자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을인데 슈퍼 을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동시에 보면 단순히 누가 더 HBM을 잘 만드냐 싸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면서 그동안 고전했던 삼성전자가 HBM4에서 아주 탁월한 성능으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HBM3E라든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AI 시대 메모리 공급망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수조 원을 들고 메모리 업체를 찾아오는 현상 자체가 메모리 산업이 완전히 다른 산업이 됐다고 변화가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변화를 한번 볼까요? 과거 메모리 산업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잉이 반복되는 거예요. 공급 과잉이 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고객이 갑이 되고 메모리 가격은 그냥 곤두박질하고 메모리는 범용 부품 그저 그런 부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AI 메모리 산업은 공급 부족, 생산 능력 예약 전쟁, 그러니까 그냥 장기 계약 LTA라는가 그다음에 메모리 업체가 갑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HBM은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HBM 메모리 반도체로 만듭니다. 즉 지금은 HBM은 GPU, 전력망, 데이터 센터처럼 AI 인프라의 핵심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단어가 자주 나오죠. AI 인프라. 우리가 이제 인프라면 사회 기반 시설을 하는데 인공지능에서 필수적인 것, 전력망, 데이터 센터 이런 걸 얘기하지만 HBM 메모리 반도체가 그의 중심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는 돈은 우리가 낼 테니까 물량부터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SK 하이닉스는 망설이고 있을까? 삼성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특정 고객에 종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돈을 받았다. 그러면 엔비디아에게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HBM 시장의 최강자죠. 그런데 고객이 아쉬운 상황이죠. 엔비디아 빅테크들이 아쉬운 상황이지 SK가 아쉬운 상황은 아니고 SK도 지금 돈이 많아요. 그동안 재무구조가 안 좋았지만은 지난 1분기 실적하고 난 다음에 30몇 조인가 지금 돈이 쌓여 있어요. 물량이 절대 부족하죠. 이미 수년치 3에서 5년 정도 벌써 예약이 됐죠. 공급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아서 공장을 빨리 지으면 좋겠지만은 만일 이런 요구사항은 만일 들어줬다 그랬을 때는
우리 물량을 우선 공급해달라 이렇게 압박이 더 당연한 겁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공급해달라. 장기 고정 가격을 계약할 수가 있어요. 특정 제품 전용 라인. 그래서 작년인가 엔비디아가 TSMC에다가 엔비디아의 전용 패키징 공장을 해달라 그랬을 때 TSMC가 노했습니다. 똑같은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SK 하이닉스가 빅테크에 돈을 받아서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돈을 얻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공급 통제권을 뺏겨버립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되죠. 지금 돈이 아쉬운 시기가 아니죠.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현금에 넘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는 메모리 다운 사이클, 적자, 투자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 자금이 절실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HBM 초호황, 영업이익 폭증하죠. 현금 흐름이 확대가 되죠. 선급금 3년 5년 LTA 계약을 하면서 최대 30%씩 선금을 주는데 상황이 완전 바뀌었는데 굳이 고객 돈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노해버린 거예요. 노라는 말도 아닌 거예요. 그냥 대꾸도 안 해버린 거죠. 그래서 돈보다 전략 독립성이라든가 미래 협상력이라든가 공급 배분 권한이 더 중요해진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산업의 가장 큰 공포는 오버슈팅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AI 영원록, AI가 얼만큼 장기간 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현재 분위기는 HBM 부족, DRAM 폭등, AI 캐펙스 폭증이지만 메모리 회사들은 과거의 아픈 그 시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LCD, 낸드, DRAM, 서버 모두가 영원히 부족할 것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 여기 경영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증설, 고객 투자, 둔화, 공급 가격이 오면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팹을 열심히 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잉 투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AI 구조적 성장은 맞지만 과잉 증설은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적절하게 생산량 이런 걸 조정을 해가면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HBM은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HBM은 단순한 DRAM이 아닙니다. TSV 구멍을 뚫는 거죠. 첨단 패키징 적층, 열 제어, 수율 관리, 코어스 연계 등 하여튼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만들어진 그런 종합 예술 작품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비 투자라든가 패키징 투자, EUV 투자, 인프라 투자가 동시에 폭증하면서 굉장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이 팹 하나에 20조 원 얘기한 것도 이런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소박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평택에 P3를 완성을 하는데 거기 안에 클린룸이 4개가 있어요. 그거 완성하는데 50조 들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설 공사비가 올랐죠. 장비 가격이 올랐죠. 지금은 팹 하나 완성하려면 60조 80조씩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은 왜 또 다른가? 삼성의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로직, 실리콘, 포토닉스, 광반도체 이것도 최근에 수주를 했어요. AA 반도체까지 모두를 통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회사거든요. 단순한 HBM 회사가 아닙니다. AI 턴키 공급망 전체를 노리고 있어요. 그까든 거 몇 조 원 백지수표, 아니 통장에 지금 119조가 쌓여 있다니까요. 삼성이 더 조심스러운 이유는 삼성은 원래 자체 투자, 선제 투자, 초대형 캐파 철학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인가요 3월인가 국민성장펀드에서 2조 원 저리로 받았죠. 시중은행에서 5천억 받았죠. 사실은 삼성이 여태껏 팹을 건설을 하면서 이런 차입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삼성은 현금 보유 규모 자체가 압도적 119조, 또 이번 2분기에 어마하게 또 들어올 겁니다. 자체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독립 혼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구 돈 손 벌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빅테크 기업의 자금을 받으면 삼성 입장에서 위험한 것은 특정 고객한테 목이 메이는 거죠. 전체 공급망 전략이 흔들리죠. 파운드리 고객과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죠.
AI 생태계 중립성이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저 같아도 안 받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강점은 현재 HBM 시장 리더죠. 엔비디아의 공급 우위, 수율 안정성, 시장의 신뢰가 확보가 돼 있죠. 그런데 리스크도 있어요. 고객이 집중돼 있죠. HBM 의존이 좀 심하죠. 과잉 증설의 위험도 있습니다. 삼성의 강점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현금력, 캐파, 턴키 전략, 메모리, 파운드리 통합. 지구상에서 유일한 회사라는가요? 그런 리스크도 있어요. HBM 신뢰 회복이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수율 안정도 아직까지 의문이 있습니다. 고객 인증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런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결국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는 과거에는 단기 계약 현물 가격 중심이었지만 미래에는 장기고 공급자 LTA 선급금 10에서 30%, 생산 능력 계약 CSA,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평택의 P4 페이지 4가 이제 아마 하반기부터 가동을 들어갈 건데 누가 벌써 집 말려고 돈을 들이매고 이럴 거예요. 빈딩 계약이라고 이런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계약은 뭐냐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계약, 그러니까 뭐 MOU, LOI, 가계약, 비구속적 계약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나빠지면 취소하거나 물량을 줄 수 있는 계약이 그동안의 계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반도체가 한 2년 동안 반짝 좋았었어요. 그리고 낸드라든가 이런 걸 계약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23년 들면서 그놈들이 계약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낸드에서 엄청난 적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낸드의 캐파를 늘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낸드가 지금 뭐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거든. 이런 지금 시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빈딩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인 계약인 거예요. 이 계약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메모리 산업이 점점 파운드리 하와.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받아갈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고덕 달팽이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빅테크가 메모리 회사를 찾아와 팹을 지어주겠다. 자기네 돈으로 5천억짜리 장비도 대신 사주겠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AI 시대에서 HBM과 선단 D램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AI 서버의 심장이고 국가 전략 자산이며 AI 패권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과 SK는 돈이 부족한 회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공급할지 그 공급사를 골라잡는 그런 시기인데 그 뭐 수조 원의 돈을 들고 와서 170%를 싣는다고 해서 지금 마음이 홀랑 넘어가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사실. 우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금 을이 아니라 갑중에 갑이 되는 그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몇 조 원 그냥 170%를 들고 와서 까부는 그런 세상은 절대 아니란 사실입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